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소중한 인연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고 상처만 남기는 지긋지긋한 관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만 참으면 된다, 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고통스러운 인연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양 현자들의 깊은 지혜를 통해 고통스러운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련 없이 정리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되찾는 길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 현대인의 관계 피로. 왜 우리는 인연 때문에 고통받는가?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너머 SNS를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친구를 맺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협업하며 가족과의 유대도 중요시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연결은 때로 깊은 피로감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것에 지쳐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끊임없이 뺏어가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의 번아웃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걸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모든 관계에는 영기유엔치라는 인과율이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좋든 싫든 모든 관계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불교 경전인 자바함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스러운 인연 또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맺게 된 원인과 조건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심지어 그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대에 대한 실망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혹은 이렇게 행동해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결코 나의 기대를 100%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노자에서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향하는 기대를 나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둘째, 나를 잃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맞추고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다 보면 결국 자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2.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의 징후. 현자가 알려주는 위험 신호.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계가 정말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 고문을 하며 스스로를 속이곤 합니다. 동양 현자들은 아름, 즉 정견, 정젠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를 알려주는 몇 가지 현자의 신호등입니다.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 만날 때마다 혹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 불안, 짜증, 슬픔, 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익으로 사귀면 이익이 다하면 소원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관계의 바탕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결국 고통이나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돌아봐야 합니다. 에너지 고갈 및 심리적 피로. 그 사람과 함께 있거나 대화하고 나면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 같다면 당신은 감정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원인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번뇌나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전이되어 나의 활력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흡수당하고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자존감의 지속적인 하락.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이나 조롱, 무시 혹은 은근한 비아냥거림을 당하며 자존감이 계속 낮아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맹자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자는 남도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당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변화 의지의 부재와 반복되는 패턴. 관계에 문제점을 명확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변화하려 하지 않고 늘 똑같은 패턴으로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주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큐용제 변변제 통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의 노력을 거부하고 변화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정체되어 고통을 반복할 뿐입니다. 내면의 평화 파괴. 그 관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 분노,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면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에서는 평안함은 만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관계 때문에 당신의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3. 정의라는 이름의 족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의 본질. 한국 사회에서 정칭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정의라는 미명 아래 명백히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이 들어서 옛 정을 생각해서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챙겨주겠어? 와 같은 이유로 고통스러운 인연을 질질 끌고 갑니다. 왜 우리는 이 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동양 현자들은 집착, 딜조를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탐, 탄, 진첸, 치치의 세 가지 독 중 하나가 탐, 즉 갈망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물,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으면 내가 외로워질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관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며 고통을 연장시키는 원인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관계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고통을 덮어버리고
혹시 다시 돌아올까? 그때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미련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덧없다. 주식무장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듯이 고통스러운 현재의 관계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관계를 끊었을 때 찾아올 외로움, 주변의 비난, 사회적 시선,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익숙한 고통이 미지의 편안함보다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새는 바람을 타고 먼 곳으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으면 갇힌 새처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 강박, 내가 참고 희생해야만 이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다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책임감이나 강박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종종 어린 시절 학습된 패턴일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남을 사랑하되 나를 해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희생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혼자만의 삶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익숙함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역은 변화만이 영원하다고 말하며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강조합니다. 죄책감과 연민,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나 관계를 끊었을 때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한 연민이 아닌 자신을 갉아먹는 비생산적인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치베이나를 강조하지만 이는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과 집착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정리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자 끝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존중해야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해로운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의 행복과 평온이 최우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정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만 형성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에 갇히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4. 고통스러운 인연, 그 안에 숨겨진 깨달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인연은 때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동양 현자들은 고통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의 기회, 그 관계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이 관계를 지속시키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심리적 패턴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노노카에서 공자는 과실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 나의 과실을 발견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경계 설정의 중요성 인식.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선 긋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고 없는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모든 관계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참다운 나의 발견,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진정한 나의 욕구와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장자는 스스로 그러하다 시렌고 했습니다. 꾸밈 없는 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성장의 자양분, 고통스러웠던 관계일지라도 그 안에서 배운 점이나 깨달음을 찾는다면 이는 결국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었기에 내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질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진감래 쿠진간라이라 하여 고통이 다하면 단맛이 온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은 우리를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현자들의 가르침처럼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2부, 나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경계 설정. 1. 경계 없는 관계의 위험성. 왜 선 긋기가 필요한가?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혹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당해도 침묵하거나 억지로 수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키고 상대방에게는 무례함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아 더욱 깊은 상처와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종용을 강조합니다. 노너의 중용의 도는 그 지극함이로다 라는 구절처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이 모든 것에 필요한데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너무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너무 멀리 하면 소원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적절한 거리를 선 긋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이를 존중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현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외부 관계에서 오는 번뇌를 줄이기 위해선 내면의 경계가 굳건해야 합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듯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내면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 경계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 시간, 에너지,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필요합니다. 나의 경계가 모호하면 타인은 쉽게 침범하고 결국 그 침범은 당신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를 알려주는 현자의 신호등, 심화 고통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그 관계가 더 이상 내게 이롭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양 현자들은 arm, 즉 정견정젠과 성찰상차에서 해탈과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를 알려주는 몇 가지 현자의 신호등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에너지 고갈과 심리적 피로. 이전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과 불쾌감에 시달린다면 적신호입니다. 단순히 잠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에서는 안락할 줄 모르는 자는 참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당신의 안락함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관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존감의 지속적인 하락과 자기 비난,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깎여나가고 비난이나 조롱, 무시 혹은 은근한 비아냥거림을 당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맹자는 맹자에서 자기를 업신여기는 자는 남도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파괴적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당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변화의지 부재와 반복되는 역기능적 패턴, 관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변화하려 하지 않고 똑같은 역기능적 패턴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주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경제 변변세 통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의 노력을 거부하고 변화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정체되어 고통을 반복할 뿐입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관계는 성장의 기회를 막습니다. 내면의 평화 파괴와 삶의 질 저하, 그 관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 분노,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면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에서는 평안함은 만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관계 때문에 당신의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수면장애, 식욕부진, 집중력 저하 등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더욱 심각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관계, 그 관계가 당신의 꿈, 목표,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방해하고 오히려 당신을 억압하거나 정체되게 만든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했습니다. 이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정신적, 심리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결국 당신에게 해로운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현자들의 신호등을 통해 당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관계 정리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단호하지만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선 긋기와 거리 두기. 관계 정리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단절만이 능사는 아니며 때로는 지혜로운 거리 두기가 더 현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자들은 무위 우웨이와 무주 우주의 정신을 통해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는 억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나의 중심을 잡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인 거리두기 및 비대면 소통 전환.
갑작스러운 단절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 심지어 보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락 빈도를 서서히 줄이고 사적인 만남을 최소화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대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자는 대교약졸 다처로초이라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툴러 보이듯 관계 정리도 때론 무심한 듯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억지로 싸움을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관계의 밀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단호하지만 냉정한 의사표현, 필요시.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거나 점진적인 거리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단호하지만 냉정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사실에 기반하여 당신의 감정과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이 특정 행동을 할 때 나의 감정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하기 어렵다. 와 같이 나 전달법 iMessage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노에서는 군자는 언행을 삼간다고 했습니다.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로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정화와 비움, 공콩의 이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밀려오는 죄책감, 미련, 분노, 슬픔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콩의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감정들 또한 실체가 없는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집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 글쓰기,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으로 감정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장자는 마음을 비우라 신자एको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재정비하기, 관계 정리 후 찾아올 수 있는 공허함은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채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스러운 관계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한 성장과 휴식에 투자하세요.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xi우신치 자치고 빙텐샤 올라하여 자기 수양 수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등 긍정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관계 정리는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될 내면의 평화와 단단함은 어떤 관계보다 값진 보상이 될 것입니다. 3부 홀로서기 연습과 내면의 체험 1. 관계 단절 후 찾아오는 감정의 폭풍. 외로움과 공허함, 직면하기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관계를 힘들게 정리하고 나면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회복되는 듯한 시원함과 홀가분함이 찾아올 거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폭풍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공허함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들었어도 관계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과 공간이 비어버리면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공백감에 당황하고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나 상대방이 나 없이 더 행복해 보이면 어쩌지 하는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사회적 고립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질문들 또한 이러한 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랑 어울리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와 같은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익숙한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지의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불교의 재행무상 가르침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의 감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역시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이 아니라 한때 왔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이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의를 행하고 무새 처하며 무미를 맛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이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관계로 다시 돌아가거나 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찾아 그 공허함을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불행했던 패턴을 반복하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자들은 수신을 강조했습니다. 노노에서 공자는 자신을 수양하지 않고 남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모든 외부 문제, 해결의 근본임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의 시기는 온전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채우는 자기 수양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뿌린 씨앗이 미래의 건강한 관계와 행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해질 것입니다. 홀로서기 연습,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독립적 자아를 구축하는 시간 고통스러운 관계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진정한 홀로서기를 연습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내면에서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동양 현자들은 독립적 자아의 중요성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장자의 소요유 사상처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때 가능합니다. 홀로서기 연습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는 과정입니다. 나의 욕구와 감정 알아차리기. 그동안 관계 속에서 타인의 욕구에 맞춰 억눌렸던 나의 진짜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에너지를 얻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몸, 감정, 마음, 그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이자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 시간 갖기.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명상, 일기, 쓰기, 고요한 산책, 차 한잔 마시며 사색하기, 혹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자기 생각에 잠기는 것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자에는 심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여 본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통찰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충전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활동에 온전히 몰입하기. 그동안 고통스러운 관계나 타인에게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한 활동에 투자하세요.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자기 성장의 길입니다. 이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만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 회복하기. 관계 단절 후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건강한 식단 지키기, 방 정리하기, 작은 운동 목표 달성 등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꾸준히 쌓여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유능하다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점진적인 수양과 꾸준함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내면의 체험. 지혜와 평온으로 삶을 가득 채우는 법관계를 정리한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부 관계나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빈자리를 진정한 지혜와 평온,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 내면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동양 현자들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한 지혜 쌓기. 고전 철학 서적이나 명언집을 읽으며 삶에 깊이 있는 지혜를 쌓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내면 채우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자들의 통찰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맹자는 만물 개비어하라 하여 모든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갖춰져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독서와 사색은 내 안에 잠재된 지혜를 일깨우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동양 고전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책 속의 지혜는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자연과의 교감과 치유.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큰 평온과 치유를 선사합니다. 숲길을 걷거나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거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고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돈은 자연을 따른다고 했으며 자연 속에서 지혜와 휴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내면의 고통을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받거나 비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실천, 매일 꾸준히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비워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꾸준한 명상은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경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타인에게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행복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외부를 향한 선한 행동은 다시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와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채울 것입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와 감사 연습,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감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며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 그 안에 숨겨진 깨달음과 성장의 씨앗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동양 현자들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지혜와 성장의 기회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며 더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깨달음이야말로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이해의 기회, 그 관계가 왜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지, 나의 어떤 심리적 약점이나 패턴이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속시키게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됩니다. 시노노에서 공자는 과실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 나의 과실이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바로 자기 성장의 시작입니다. 경계 설정의 중요성 인식,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선 긋기와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고 없는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모든 관계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자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한 번 배운 경계 설정은 미래의 모든 관계에서 당신을 지킬 것이며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나의 발견과 독립적인 자아 구축,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진정한 나의 욕구와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과 평온을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장자는 스스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꾸밈 없이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외부의 어떤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기, 고통스러웠던 관계일지라도 그 안에서 배운 점이나 얻은 깨달음을 찾는다면 이는 결국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었기에 내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진감래라 하여 고통이 다하면 단맛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픔을 겪었기에 더 큰 지혜를 얻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사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4부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와 자기사랑 1.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용서와 내려놓음에 힘고통스러웠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인연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 상대방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 등은 마치 풀리지 않는 끈처럼 우리 마음을 얽매어 놓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진정한 평온을 얻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동양 현자들은 과거의 고통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내려놓음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고통 또한 객관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을 놓지 못하면 그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사랑으로서만 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자기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나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낡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를 행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억지로 과거의 감정을 붙잡고 싸우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내려놓는 것이 궁극적으로 마음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재정에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난 후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해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잃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관계를 겪었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양 현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존중과 자기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맹자에서 천하가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모든 이치와 진리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으며 나의 가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나를 충만하게 채울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성찰과 이해, 나의 장점과 단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의 가치관과 꿈을 다시 한번 깊이 탐색해 보세요. 노노에서 공자는 날마다 3번 내 몸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자기 칭찬과 격려,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 확언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신체 관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신체 관리는 마음의 평온과 자기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황제내경에서도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나를 위한 투자, 취미생활, 자기개발, 여행 등 오직 나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누릴 자격이 있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것에 몰입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불완전함 받아들이기,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약점과 실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하여 완벽함에 대한 집착보다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자기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셋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 건강한 경계와 열린 마음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낡은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단장해야 좋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 현자들은 진정한 관계는 나와 타인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연습. 이전 부에서 강조했듯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부터 나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소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예스 하기보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도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노자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지만 결코 굴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픈 마인드와 선입견 버리기. 과거의 상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나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새로운 좋은 인연의 기회를 막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의 개념을 통해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각 관계는 고유하며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관계 맺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급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어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좋은 사람들을 자연스레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다름 인정하기.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불교의 인드라망 사상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빛을 내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나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교류가 시작됩니다. 4. 맺고 끊음의 지혜. 평생의 과업 인간 관계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지혜입니다. 동양 현자들은 삶 자체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시작하고 어떤 관계는 유지하며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숙제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관계의 흐름 이해. 모든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도 없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관계도 없습니다. 주역은 변화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점검의 중요성. 주기적으로 자신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의 건강 검진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놓아줄지 결정할 때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과 평온에 가장 이로운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타인의 시선이나 기존의 정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으로 관계 맺기. 내가 이미 내면으로 충만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과 성장을 위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5부 진정한 자유와 평온, 그리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진정한 나로 서기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성공적으로 해낸 당신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는 상태를 넘어 나의 감정,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분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동양 현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자, 이 소요유는 바로 이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큰 붕사에는 9만 리를 날고 작은 새는 숲을 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그릇과 능력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의 어떤 기준이나 얽매임에도 벗어나 자신의 본성에 따라 유유자적하는 삶을 뜻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는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그 족쇄를 끊어내고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붕새처럼 혹은 숲을 자유롭게 누비는 작은 새처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홀로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여도 괜찮은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특정 관계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회복되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그동안 관계에 소모되던 에너지가 온전히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어려운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를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넷째,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관계 하나를 정리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열매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비우고 마음의 빈 공간 채우기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 분노, 후회, 그리고 미련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진정한 자유를 유지하고 새로운 행복을 맞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동양 현자들은 비움으로써 채우고 채움으로써 비우는 순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 또한 실체가 없으니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비워낼 수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급하게 채우려 하기보다 먼저 그 공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감정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습니다. 즉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머물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한 긍정적인 활동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쁨.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공부,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새로운 기술 등 배움에 몰입해보세요.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배움은 지적, 성장을 넘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창조적인 활동.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요리 등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창조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주며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자연과의 교감.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의 정화에 탁월합니다. 숲길을 걷거나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를 거닐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세요. 도덕경에서 노자는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느끼며 복잡했던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열어두세요. 모든 관계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맹자는 이인위미라 하여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건강해질수록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 지혜로운 만남에 자세 고통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히 채워나갔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성급하지 않기, 외로움이나 공허함 때문에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충분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맺은 관계는 과거의 불행한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명확한 자기 경계 인식.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부터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나의 시간과 감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솔직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심을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의 본성을 관찰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살펴보세요. 공자는 남의 허물을 보고 자기의 허물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기심이 아닌 자비심으로 다가가기. 과거의 상처 때문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남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자비심으로 다가갈 때 건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유한성 인정하기. 어떤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필요한 집착과 고통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모든 순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구경의 집착을 버리면 번뇌가 사라진다는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삶의 이정표.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의 완성 지긋지긋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값진 깨달음과 성장을 선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의 평온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동양 현자들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평온과 자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덕경고로의 노자는 다툼이 없는 덕은 가장 높은 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와의 다툼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 주체적인 삶은 비록 혼자 걷는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길입니다. 당신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관계는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교훈이자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지혜로운 선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삶의 이정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인생의 고민에 지혜로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주제 예시, 혼자라 외롭다고? 진짜 고독의 힘을 아는 현자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정표를 함께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